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13번째 시간입니다. 미친 듯이 장대비가 퍼붓더니 수해로 온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다시 미친 듯한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몸조심하시고 곧 입추가 다가오니 희망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금강산으로 가서 그 4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경상도 토박이 말로 시조 백수를 써서 책을 펴낸 수화 김복근 선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화 김복근은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고 생태주의 시조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5년 시조문학에 등단하여 비포리 매화, 밥 먹고 싶은 사람, 논저 노산 시조론, 생태주의 시조론, 평론집, 언어의 정수 그 주술력, 평화 저 아득한 미로 찾기, 산문집으로는 별나게 부는 바람, 번역집으로 묵묵옹집 등 18건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의령충혼탑 헌시, 헌사를 헌정했습니다. 경상남도 문인협회 회장,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 화중년 주간,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지냈으며 창원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문학인신문 논술위원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사투리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라는 제1회 경상도 사투리 학술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론되었던 토박이 말, 지금부터 그분의 천지빛깔이를 소개합니다. 우선 김복근 시인은 서문에서 5장으로 나눈 100편의 시조가 별것이 아닌 것을 별것이 되게 하고자 말하기의 숨은 의도가 마중물이 되어 골짝 사투리인 토박이 말을 살리고 시조에 함유된 흥과 음악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야 한다는 서문으로 이 책의 해설은 한양대학교 윤재근 교수님과 경남대학교 김정대 교수님이 써주셨는데, 김정대 교수님의 해설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긴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는 도서관 하나에 가득 찬 책에 기록된 비용과 맞먹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지혜는 말로서 드러나니 말이 어찌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때의 말은 그 노인이 살았던 지역의 말, 곧 토박이 말이니 어떤 종류의 토박이 말에도 지혜는 녹아있는 법이다. 토박이 말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상의 대부분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말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복근 시조인이 보여준 경상도 토박이 말로 옥조리는 단시 백선 천지백가리는 대단히 소중한 시조집이 아닐 수 없다. 표준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우리말 체계에서 토박이 말로 한 권의 시조집을 묶어내는 일은 대단히 용기 있는 작업이다. 그가 보여준 경남 토박이 말 잔치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천지백가리에 등장한 작품을 본뜬 시조 한 수로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지역 말거정 적을 수 있다. 거룩한 님 뜻을 이사. 경상도 토박이 말 시조집으로 꽃피우니 말모아 돋아난 별빛 묵묵옹손자 수하시네. 그러면 이 책에 실린 시조 세 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제시 천지백가리를 읽겠습니다. 천지백가리 김복근. 숲속의 나무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말이 다 떠돈다. 잎사구 주디 열고 박상 틔우는 이바구꽃. 사랑 김복근. 보지 않아도 다 비인다. 감고 보면 더 잘 비인다. 봐도 안 비일 때도 있고 안 봐도 비일 때 있다. 마음에 들어 있으면 안 봐도 다 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 김복근. 쥐뿔 없는 삶이지만 깔롱지게 살아봐라. 불맨 소리 하지 말고 하늘을 보며 웃어봐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이제 금강산으로 갑니다. 앙지대 앞에 섰습니다. 그 전설을 시조로 읊습니다. 토끼와 악어, 거북 등의 바위가 서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이 드높은 준봉들을 우러러보는 선정 앙지대라 하였는데 푸르른 하늘 끝으로 아름다운 능선이여 경치에 취한 금수 비로봉을 오르다가 앙지대 와서 보니 더 이상은 갈 일 없어 제각기 자기 모습으로 바위 되어 앉았구나. 금수 다리에서 비단에 수놓은 듯 고운 실 펼치는 듯 금수 다리 출렁출렁 계곡 위에 놓여 있다. 하얀 눈 소복이 쌓인 계곡 쓸쓸함이 더해진다. 삼록수 영지 녹용 녹아내려 영약되던 맑은 물은 한 방울 물마저도 꽁꽁 얼어 빙판인데 붉게 쓴 표식바위 앞에 환경요원 지켜섰다. 금강문 재래식 화장실에 잠깐 쉬는 휴게소인데 이 문을 지나서면 금강산 멋 더 난다고 유치한 말 한마디도 성경되는 세계라네. 악마 세력 이긴 홍각 재물처녀 구해낸 곳 아름다운 전설 배인 바위문을 지나가면 옥류동 눈앞에 서서 어서오라 손짓하네. 연주대 선녀는 어이하여 구슬 2개 떨어뜨려 청옥 맑은 소에 깊이 깊이 담아두고 이 겨울 깊은 추위에도 가슴 풀어 맑은 물. 연주 폭포 옥류담 흐르는 곳 옥류 다리 건너뛰어 연주담 굽어보며 연주 폭포 바라본다. 대패로 깎은 바위에 빙슬로 앉은 폭포. 비봉폭포
구룡폭포, 12폭포, 유영폭포와 함께 금강산 4대 폭포라고 한다. 흰 물줄기 쏟아져서 물보라로 나르다가 봉황새 날개 펴고 꼬리마저 휘젓다가 겨울엔 꽁꽁 언 폭포 수정기둥되어 있다. 무봉폭포와 봉황바위. 봉황새가 춤을 추듯 폭포수를 흩뿌리다. 설봉의 이 겨울엔 날개 접고 앉아 있다. 구룡동 계곡을 날듯 날에 펴는 봉황바위. 구룡폭포. 은하수 내리솟다 은빛으로 굳어있다. 끈긴 배량 청길 9용이 살던 못에 영롱한 칠색무지개 얼음 속에 결란하다. 신라시대 최치원은 이곳의 물을 보고 천길 흰 비단피를 들이운 듯하고 만섬의 진주알이 쏟아지는 듯하여라 라고 노래했답니다. 발목까지 덮이는 눈길 10리를 걸어 영하 20도에 이르는 추위를 견디며 다가선 구룡폭포의 길게 얼음 기둥으로 굳어있는 물줄기를 보며 여름에 올 걸 하며 잠깐 후회로움이 스치긴 했습니다. 유상가에서 그 우리말의 묘미가 한껏 살아나는 물줄기를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승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들이운 듯 이골물 저골물이 주르륵 주르륵 저골물이 콸콸 열에 10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넌출치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릉 콸콸 흐르는 물길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해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예 아니냐. 여름의 물줄기를 상상하며 상팔땀이 있다는 위쪽을 보니 흐릴 것이라던 하늘은 숨이 막힐 듯 푸르고 산 봉우리들은 호수에 빠져 들어가듯 하늘 깊숙이 멋진 능선을 그리며 우뚝우뚝 서 있었습니다. 폭포는 그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해강 김규진 선생이 1919년에 썼다는 미륵불이라는 글자는 총 길이 20m로 불자의 내리건 획의 길이가 13m라 하는데 구룡년의 깊이와 같다고 했지만 영하 20도의 날씨에 그 깊은 소도 깊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구룡령 코스의 마지막 언덕에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쉴 수 있도록 구룡각이라는 정자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구룡연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상팔담으로 가는 출렁다리와 위로 오르는 계단이 눈에 덮여 있었지만 너무 위험하여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담긴 상팔담을 볼 수 없는 것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기사 여름에 갔던 유홍전 선생도 상팔담에는 못 가보았다니 재수가 좋아야 볼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내려오는 길에 금강룡에서 내린 손님들이 그제서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덮인 눈 아래 또 미끄러운 얼음이 있어서 조심조심 구룡각을 내려오는데 김신부님께서 오르는 사람을 피하다 발을 헛딛고 계곡 아래로 떨어지셨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져 비명을 질렀고 정신부님이 뛰어내려 가셨습니다. 눈이 많이 온 덕에 바위가 눈옷을 입었고 신부님도 옷을 두텁게 입으신 덕으로 요행 아무 다친 데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금강산 물 한 병을 떴습니다. 가지고 갔던 물은 배낭 안에서도 꽁꽁 얼었고 오이도 밀감도 얼어 있었습니다. 선녀는
밤낮 땅에 내려오기만 하면 구슬을 빠뜨리거나 옷을 잃어버리거나 하며 말썽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우스개를 하시는 김신부님 때문에 근처의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온정각 휴게소에서 오늘 점심은 버스에서 먹지 않고 휴게소에서 먹었습니다. 북한의 음식 맛도 볼 겸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그곳 TV를 보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발성법의 앵앵거리는 가수들의 노래에도 옷에도 점점 개방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구이도 닭튀김도 오뎅 국물도 녹두지짐도 모두 우리 입맛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맛이 없었습니다. 1달러짜리 얼음 보숭이는 제법 시원했습니다. 커피 한 잔씩 마저 먹고 서커스를 보러 식당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양 출판사에서 냈다는 천하절승 금강산 책자 한 권을 3달러에 샀습니다. 장전이나 인쇄술, 문장이 모두 형편없었지만 전설들이 많이 실려 있기에 참고 삼아 사보았더니 조장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4시 30분 서커스 모란봉 교회단 특별석 30달러, 일반석 25달러 하는 평양 모란봉 교회단의 서커스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이틀 동안의 등산으로 해서 몸은 몹시 피곤했습니다. 모두 서커스보다는 온천을 한 번 더 했으면 싶었으나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꽃분홍 한복에 흰 매화 무늬가 놓여있는 옷을 입은 사회자가 그들 특유의 발음으로 프로그램과 출연자를 소개하면 차례로 나와 묘기를 부립니다. 두어 번 관객도 불려나가 공을 던지고 받기도 하며 익사를 부렸습니다. 주로 공중에서 도는 묘기를 제일 많이 했고 아슬아슬하게 높이 올라 접시를 여러 개 돌리기도 했습니다. 넓기도 하며 돌고 공중에서 그네를 타며 휘돌고 하며 관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안전한 그물을 아래에 쳐두었는데도 출렁출렁 맴돌다가 떨어지면 어쩌나 가슴을 조이며 구경을 다 하고 나오니 5시 30분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고 음력 14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녁 5시 30분 온정리 마을의 불 꺼진 창. 닭발바위 아래 보였던 용계리 마을에도 온정리 마을에도 가늘게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여행을 갈 때 북쪽의 주민들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은 순전히 나의 오산이었습니다. 소설책을 읽던 환경요원도 볼록한 볼에 앞머리가 곱슬이던 피부 고운 환경요원도 구룡폭포 길에서 다시 만났건만 어제 1시간 이상 이야기하며 함께 내려왔던 배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길로 신장로로 아이들도 뜀박질하며 달리는데 집집마다 깜박이는 불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은 들었지만 일이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어둠이 짙어오는 추운 겨울을 태워주듯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들의 배고픔이나 면할 수 있는 저녁밥 짓는 연기였으면 하고 가만히 바람합니다. 신계사 입구에 몇몇 있던 과일밭은 작은 돌배 같은 배이지만 김일성이 지나가다 맛이 있다고 해서 북한 최고 품질의 배로 지정되었다는 말에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날이 알이 굵어지고 물기가 많은 품종의 배가 개량되어 오래된 배나무는 쓸모없어져 가는 우리 과수원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꼬부랑 할머니 하나 길가 원두막에 흠 있는 배를 담아놓고 남쪽에서 오신 손님들 한 알 까먹고 가라고
손 붙드는 인정스런 풍경을 상상했던 나는 좀 어리석었나 봅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환경요원에게 먹을 것을 나누다 벌금을 무는 우리의 인정 많은 정서가 그들에게는 한갓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 꺼진 장, 그곳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야에 뼈 드러난 골짜기마다 하얀 눈이 덮이고 뾰족한 바위 위에 아슬아슬 자라고 있는 푸른 노송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금강산의 12,000봉우리가 가슴에 담겼는데 불 꺼진 창이 내 가슴을 아리게 후벼옵니다. 풍화코의 마지막 밤, 라운지에서 수녀님 2분을 뺀 우리 일행 6명은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느라 9층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구룡폭포에서 넘어지신 이야기, 느낀 것, 본 것, 그리고 상선암에서 찍은 사진을 나누어 보며 저녁 시간을 즐겼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갔던 과일과 김을 푸짐히 꺼내어 안주를 해가며 양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재미있고 또 진지했습니다. 김 신부님께서는 나는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네. 이건 완전한 순명이고 철저한 겸손이지. 입이 있으니 말을 할 수가 있나. 발이 있으니 금 그은 곳 밖으로 갈 수가 있나. 돈이 있으니 뭘 사 먹을 게 있나.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이래야 되는 걸세. 모든 걸 다 맡기고 오로지 따르는 자세. 난 이번에 이런 큰 것을 깨달았지. 우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시며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그 말씀의 여운이 가슴 밑바닥으로 흘렀습니다. 눈 덮인 금강산, 그곳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그런대로 참 훌륭하게 금강산을 아끼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념이 어찌되었거나 금강산을 볼 수 있는 행운은 정말 고마운 축복입니다. 산이라고 다 산이 아닌 것을 금강산을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새기며 입을 다뭅니다. 무식한 입을 너무 자주 열었나 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같은 건 접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래야 침묵 속에서 우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이 침묵 속에서 창조의 비밀과 사랑의 신비를 캐낼 수 있다. 하나의 씨앗이 대지에 묻혀 움트고 잎피고 꽃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건 인내와 침묵이 자연 속에 절대로 필요하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제프 깡틀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제2번 목동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Yes.